A는 자 120 이하의 자연수 간단히 쓰자. 집합 B는 20과 서로소인 자연수. 얘는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지? 여기 2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제 곱하기 5잖아, 그지? 그럼 서로소가 된다는 말은 2의 배수는 서로소가 아니다. 그리고 5의 배수도 서로소가 아니고. 그러면 2의 배수 걸러내야 되고 5의 배수 걸러낼 건데 둘이 같이 세는 경우가 있지? 10의 배수는, 그치? 이건 추가로 빼줘야 된다, 그치? 자, 그때 조건을 해야 되겠다. 일단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인데 얘가 공집합은 될 수 없다고 조건은 걸었고, X와 교집합 이제 B 했을 때 이 결과가 공집합이 돼야 된대. 그러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리고 X의 모든 원소는 14와 서로소다. 또다시 얘기했네, 그지? X의 모든 원소를 얘기할 때 누구와 서로소다고? 14. X의 원소 여기 뭐 A를 하나 잡아보자. 이 녀석 A가 14와 서로소. 그럼 14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다시 누가 있어? 2 곱하기 7이 있으니까, 그지? 2의 배수, 7의 배수 걸러내라 이거지, 일단은. 자, 일단은 확실한 것이 B의 일단 위치를 잡을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봐봐, 순서를. X가 A의 부분집합 될 거니까 120 이하의 자연수를 X가 가져가면 된다. 뭐든지 가져가면 하면 되는 거 맞지? 이 조건은. 이 조건에서 지금 B와 서로소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문장에 서로소가 됐던 원소를 골랐을 때가 아까 2의 배수가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얘네들이 공통이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2의 배수가 되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됐어? 그러면 2의 배수 해도 되고, 그지? 또는 5의 배수여도 되는 거지. 그럼 여기 X라는 원소가 누구의 배수가 있으면 된다고? 2의 배수가 들어간 건 괜찮다 이거야. 왜냐면 그러면 2의 배수는 이거와 지금 서로소가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2의 배수 들어가야 되고 또 누구의 배수 가능하다? 5의 배수 가능하지. 참고로 10의 배수도 된다 이거지. 근데 그 X의 원소 중에서 14와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누구의 배수도 제외시켜야 돼? 7의 배수. 그치. 근데 여기 보면 2의 배수가 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지? 그러면 5의 배수이면서 누구의 배수는 제외한다. 2의 배수. 아니지. 애초에 2의 배수 안 할 거잖아. 7의 배수. 그치. 그래서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는 되면 안 된다라고 잡아 나갈 거거든. 그래서 지금 X의 원소 A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이 A가 5의 배수는 허용이 되고 7의 배수는 제외할 거지. 그러면 최소 공배수 35잖아. 그래서 35의 배수를 지워주면 된다 이거다. 이해되겠니? 그러면 5의 배수 몇 개인지 세고 35의 배수 몇 개인지 세면 되는 거지, 일단은. 5의 배수 몇 개 있지? 24개 있잖아, 그지? 35의 배수는 3개. 35, 그 다음 70, 그리고 105, 그치? 3개 있다. 됐다, 그치? 남은 거 몇 개 남았지, 그러면? 21개 남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되면 안 되는 게 누구야? 2의 배수 지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35배수 잡았고 2의 배수를 지우고 싶은데 그게 또 5의 배수와 2의 배수의 공통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의 배수 찾으면 돼? 10의 배수 찾을 거지? 10의 배수 몇 개 있다? 12개 있다, 그지? 근데 10의 배수에다가 7의 배수가 또 겹치는 게 있지. 그 누구야? 70의 배수
해서 몇 개 있다? 한 개. 한 개 있는 거지. 이 개수들 조합하면 되는 건 맞지? 됐나? 되게 정신없겠다, 지금 형태를 보면. 일단은 찾아야 되는 게 5의 배수 전체 다 찾았지? 5의 배수가 필요하긴 하잖아. 그리고 7의 배수가 되면 안 돼서 5의 배수이지만 7의 배수가 되는 수를 걸러낸 거지. 24에서, 그치? 그럼 3개를 뺐지, 일단,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10의 배수는 5의 배수 중에서 뭐가 포함된 거? 2의 배수. 2의 배수 포함된 거지.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요. 빼는 거지, 그지? 그리고 10에서 12개 빼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 개는 더 이제 2번 빼진 거니까, 그치? 개수 세면은 여기 21이고, 마이너스 11이네, 그지? 얼마 된다? 근데 그때 집합 X의 개수 물어봤잖아? 지금 나무 원소의 개수가 지금 10개 딱 나왔거든? 이 중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전체 2의 몇 제곱에? 10제곱 중에서 뭐 제외한다? 이거 하나 제외하는 거다. 자, 일단 첫 번째 얘기할 거 1번. 명제와 구분 짓는 게 일단 조건. 명제와 조건을 좀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일단 여기 명제를 나타낼 때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이게 맞는 말이다 또는 얘를 읽었을 때 틀린 말이다 라고 바로 표현이 되어야 명제가 되는 거다. 맞는 말이면 참인 명제, 틀린 말일 때는 거짓인 명제. 됐어? 그래서 뭐 가장 작은 너가 그 질문했던 거 합성수는 4이다 라고 적었잖아, 그지? 맞는 말, 틀린 말. 맞아. 응, 맞는 말. 2 더하기 3은 6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간단하잖아, 그치? 이거 둘 다 뭐라고? 명제. 명제라고. 틀린 말도 명제가 맞다고, 일단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일단. 되니? 그럼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얘를 했을 때 7이 됐다고 써보자, 알겠지? 그럼 이 문장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라고 논할 수 없는 거 맞지? 맞지? X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가 명제가 되는 거고, 명제는 그 참과 거짓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거든. 조건은 어떤 미지수에 따라서 이게 참인 게 될 수도 있고, 거짓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걸 조건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럼 현교에 실제로 공부하는 거는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 이거는 단순히 맞다 틀리다를 밝혀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조건은 이 문장이 참이 되도록 하는 값을 생각하겠다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x가 얼마일 때만 이게 성립하니? X가 1. 그래서 그 만족하는 1의 값을 집합으로 표현을 해서 참이 되게 해주는 집합에,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 집합,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야. 이 조건의 진리 집합. 됐니? 그럼 명제와 조건을 지금부터 이제 문장이다라고 식을 쓸 건데, 명제와 조건 모두 P라고 일단 그 문장 또는 식을 나타낼 거거든. 그러면 이것과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 부정으로 나타냈을 때 나P라고 읽어주면 된다. 그럼 명제에서 부정을 얘기할 때는 뭐뭐이다, 같다는 표현을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작은 합상수는 4가 아니다 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 좌변의 값은 우변의 값이랑 같다 적혀진 거니까 다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명제가 갖고 있는 성격이 딱 하나가 있는데, 본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이거의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 되고, 본 명제가 거짓일 때는 그 부정하면 뭐가 된다?
참으로 바뀐다 이거지. 그래서 명제의 본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는 그 참과 거짓의 결론이 무조건 상반될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내용이 기류법이 되는 거다. 기류법은 증명법이거든. 내가 현재 이 명제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 알겠어? 근데 이 P라는 명제를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이게 뭔가 증명을 하고 싶잖아. 그지?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까다로울 때가 있어. 그때 기류법을 사용하면은 이 명제에 부정을 쓴 문장을 생각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거든.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맞는 말이지, 그지?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곤란하거든. 그래서 기류법을 사용해서 명제의 부정을 표현해주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표현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인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유리수라는 표현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때 루트 2를 A분의 B꼴로 나타내고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 이렇게 표기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기하분수로 표현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증명을 이어서 한번 해보면 양변 제곱하자 지금. A는 지금 현재 분모니까 0이 안 될 거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2는 A제곱분의 B제곱 됐을 거 아니야? 그럼 B제곱이 2A제곱 된 거지. 그러면 여기 과정을 봤을 때 뭔가 정수를 제곱해서 2를 곱했으면 얘는 짝수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B는 애초에 뭐여야 돼? 짝수여야 홀수야? 짝수. 짝수.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잖아. 그지? 그래서 B도 누구다 지금? 짝수. 그럼 B가 짝수라는 얘기는 2 곱하기 K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B를 제곱해주면 얼마 된다? 4K 제곱이 된다. 그럼 B제곱이 4K 제곱이니까 이 자리에 대입할 수 있지? 4K 제곱이 2A 제곱이니까 2로 나눌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다시 2K 제곱이 누가 된다? A 제곱 됐다. 근데 또 짝수지. 그럼 A 제곱이 짝수니까 A도 무엇이다? 짝수. 그러면 A가 짝수라는 결론 나왔고 B도 짝수라는 결론 나왔잖아. 그럼 이 문장 가정 세운 게 어떻게 돼? 서로는 정수란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문제에 모순이 생겼지?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얘는 거짓으로 판단이 됐으니까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니까 얘는 무조건 참으로 결정나는 거야. 이게 기류법이라고. 그러니까 기류법 자체는 증명법 중에서 간접에 해당되는 증명법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직접 증명이 힘들 때 기류법을 사용하는 거. 이게 명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기류법으로 얘기하는 명제는 여기 내용이 끝이야. 끝이고 지금부터는 명제라기보다는 조건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조건을 관찰했을 때는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밝혀낼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참이 되기 위한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어떤 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진리집합 가지고 조건의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진 거에 참과 거짓을 논하겠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문장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봐봐. 분명히 조건인데 명제를 만들 거다 알겠지? 명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들었다고 하자. 알겠어? 그러면 얘는 분명히 조건이고 얘도 분명히 조건인데 조건과 조건으로 만든 명제가 된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명제라는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 이거 밝혀내는 게 목적인 거지. 이 문장의 참과 거짓을 무엇으로 밝혀내냐면 조건 P에 대해서
얘를 참이 되게 해주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원소들을 집합으로 표현된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도 있겠지. 그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 얘는 맞는 말로 나타내겠다 이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있지. x제곱은 1이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지.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x가, 그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얘이면 얘다라는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 되는 거지. 반대로 했을 때는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을 이제 해 나갈 건데, 명제에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이 문장을 기호화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됐어? 그래서 P이면 Q다라고 했을 때 두 조건을 가지고 화살표 하나 그어주면 내가 명제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이 명제가 참과 거짓을 논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맞는 말일 때의 기호도 있겠지. 그때 어떻게 해주면 돼? 화살표 2번 그으면 참으로 밝혀졌다는 뜻이다.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명제가 뭐일 수도 있어? 거짓일 수도 있겠지, 그지?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이제 P, Q 하고 나서 참으로 밝혀내진 거지. 여기다 슬럿을 씌워주면은 거짓으로 판명이 된 거. 됐니? 그러면 이 예시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가 조건 P고 얘가 조건 Q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P 줄 2개, Q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썼을 때는 Q이면 P이다가 맞아 틀려. 그지? 명제는 이렇지. 얘는 참이란 뜻이지.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고. 됐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참과 거짓을 그대로 논해 나가겠다 이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조건에 대한 표현 한번 해보자. 충분 조건이 있었고 필요 조건이 있었고 남은 거 하나 뭐 남았지? 필요 충분.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얘네들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할 건데, 이것도 엄연히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충분이고 누가 필요인지를 표현해야 될 거거든. 그러면 거짓에 대해서는 이 문장을 쓰지는 않는다. 알겠어? 쓰지는 않고 참으로 판명이 됐잖아, 그지? 맞지? 그럼 이게 집합으로 생각하면 누가 부분집합이야? 이 둘 중에 P가 부분집합이잖아, 그지? 부분이 되는 녀석을 충분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전체를 포함하려고 하는 게 Q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녀석을 필요라는 대상으로 부를 거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무슨 조건으로 읽혔다고? 필요 조건으로 읽어주면 된다 이거다. 근데 문장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나오기도 하고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 두 문장이 서로 어때? 같은 문장이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 P가 뭐냐라 물어보는 거고 얘도 P가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 PQ 사이의 관계를 물어볼 때 P에 대한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둘 다 뭐라고 써주면 돼? 둘 다 충분 조건이라고 써주는 거다. 결론은 누가 뭐냐를 찾는 건 알겠지? 그러면 두 진리집합이 상등이 되는 경우가 있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 실수 A와 B에 대해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결과가 0이라는 표현에서 해를 한번 구해볼래?
A는 0, B는 0. 밖에 없지. 이 말과 A, B가 모두 0이라는 말은 표현식만 다를 뿐 둘 다 결과는 어때? 그치? 그래서 얘가 어차피 같다라는 기호인데 이걸 성립하는 모든 해가 여기를 만족하고 얘를 성립하게 하는 모든 해가 얘를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가 서로 상충된다 이거다 지금. 되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무슨 조건이라 불러주면 돼? 필요 충분 조건. 그냥 같은 말 하는 거다 알겠지? 표현법만 다를 때. 됐어? 자,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아까 부정했었으니까 일단 우리가 and랑 or이 서로 부정관계다. 그치? 뭐뭐이고 라는 표현을 뭐뭐이거나 뭐뭐이다로 바꿀 거잖아. 그치? 그래서 P and Q를 전체 내가 부정할 거잖아. 그치? 조건 P이고 조건 Q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치? 됐어?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집합 PQ에 대해서 이 조건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싶은 거지. 그럼 그 영역이 여기잖아. 그지? 됐니? 그러니까 이거 집합을 표현했을 때는 P교 Q 영역 아니냐. 근데 그거에 부정을 한다 이거지. 그럼 이 집합만 아니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에 여집합에 대한 표현으로 해야 얘네들이 같은 말이 되는 거다. 이 집합의 진리 집합이 얘가 되는 거로 부정을 사용했으니까. 되니? 그럼 이거에 이제 드모르간 써주면 어떻게 돼? P, 여, 합, Q, 여 되는 거지. 그럼 P의 여집합을 진리 집합으로 하는 조건은 나 P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Q의 여집합을 진리 집합으로 하는 조건은 나 Q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AND가 아니잖아. 그치? 이거 여도 되고 얘 여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합이라는 기호가 뭘로 바뀌면 돼? OR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에 숨어있는 AND라는 표현의 부정을 쓸 때 OR로 바꿔줄 거잖아. 근데 이거를 AND를 OR로 바꾼다, OR을 AND로 바꾼다만 기억하면 안 되고 조건마저도 뭘로 바꿔줘야 돼? 부정해서 바꿔줘야 된다. 됐어? 그럼 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알겠지?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다. 됐어? 부정시키면 2의 배수가 아니거나 그렇게 문장을 써야 넌 이 전체 문장을 부정했다라는 뜻이야. 됐어? 그럼 and와 or의 관계가 됐지. 됐지? 두 번째 문장은 이 첫 번째고 부정을 사용할 때 모든과 어떤이라는 용어가 있을 때 언제나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표현의 뉘앙스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 일단은. 그래서 일단 문장 만들어 볼게. 모든 학생이 수학 1등급이다. 이렇게 문장이 했다고 하지 않았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부정 쓰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그때 문장을 모든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썼잖아. 그지? 그러면 모두가 1등급이 아니다라고 쓸 거 아니야. 됐어. 이거를 모든이라는 문장을 어떤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또 부정을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학생은 1등급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냐면 실제로 학생들을 잘 보면 학생들 안에서 세 가지 분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세 가지 분류.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잡았을 때 그 집단의 분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1등급 친구들만 모여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1등급과 2등급 이 정도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 얘는 2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자. 여기는 1등급만 있고 여기는 2등급만 있고 여기는 1, 2등급이 있다 이거지. 예시만 봤을 때. 이거 말고 또 다른 상황이 있어. 1, 2등급만 논해봤을 때. 없지.
그럼 이 문장을 읽어보자. 모든 학생이 모든 학생이 1등급이다. 모든 학생이 2등급이다. 말을 바꿔볼게. 모든 학생이 1등급은 아니네. 그치? 이해되지? 모든이라는 단어. 근데 부정이라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진리집합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것만 아닌 것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아니란 얘기는 얘네들을 표현하는 문장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두가 2등급이라 말을 하면 얘가 빠지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등급 아닌 친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여기도 2등급이 있고 여기도 2등급이 속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학생은 1등급이 아니다. 좀 풀어서 얘기해서 어떤 학생은 2등급이다. 문장으로 고쳐야 부정의 표현이 된다 이거야. 애초에 조건의 부정은 이 집합이 아닌 나머지를 모두 얘기해야 되잖아. 다 여집합을 표현할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and와 or이 서로 부정관계에 있으면서 어떤과 모든이라는 말의 뉘앙스에도 부정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거다. 언제나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표현의 뉘앙스에서 이거의 부정 어떤에 써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자꾸 보면서 해야 돼. 문장 읽으면서. 됐니? 그 내용부터 하나. 아까 명제 단원에서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있었지? 현재 이것은 참이야 거짓이야? 아직 안 밝혀진 거다 그치? 그래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해야 되는 점이 있는 거지. 그럼 이것과 가정과 결론 위치를 바꿔서 앞에가 이제 가정이 되고 뒤에가 결론 이렇게 자리가 되는데 쟤네들의 입장을 바꿔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Q이면 P이다 라고 잡을 수 있고 됐지?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도 할 거거든? 얘는 자리 바꾼 거지. 자리 바꿈에 부정을 사용했을 때 not Q이면 not P라고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이 명제와 얘는 무슨 관계인지 얘와 얘의 관계를 볼 거잖아. 여기를 여기라 불렀다. 그치? 여기서는 대우라고 불렀었다. 하면 해보자. 우리 아까 명제 할 때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었지. 근데 지금은 명제와 대우의 서로 결과가 어떻다? 같다 이거지. 그치? 이게 확인 한번 해보면 P이면 Q가 현재 참이다라고 표현된 거다. 됐어?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은 이게 성립한다 이거지. 그러면 P의 여집합에 Q의 여집합을 잡으면 포함관계는 누가 부분이 되면 돼? Q여가 부분으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의 조건은 not P고 얘의 조건은 not Q가 됐잖아 이거지. 그럼 화살표 방향은 어느 쪽으로 참이란 얘기야? Q. 이쪽? P. 이쪽이잖아. 얘가 부분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면 not Q이면 not P가 참이게 된다 이거지. 그게 대우잖아. 그지? 명제가 참이면 그 녀석이 무엇도? 대우도 참이 된다고. 그럼 이것도 증명해서 뭘 사용하겠어? 간접 증명에 사용한다 이거지.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대우를 참 거짓 논해서 똑같은 결과로 명제의 참 거짓을 결정해 주면 되는 거지. 직접 증명이 너무 힘들어. 그 대우를 구해서 증명하기가 좀 쉬워진 거야. 그럼 근데 그 대우가 거짓으로 판명이 났잖아. 그럼 명제는 무슨 결론 나온다? 거짓이 똑같이 된다고. 됐다, 그치? 세 번째. 절대 부등식과 차이점 보이는 거. 조건 부등식. 일단 부등식에는 실수만 관여할 수 있다, 맞지? 허수 i 들어오면은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실조건이 반드시 깔려져 있다, 부등식 안에서는.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 차이점 한번 잘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조건 부등식이다. 모든 수에 대해 성립하는 건 아니지. 특정한 수에 대해 성립하는 게 조건 부등식이다. 그 다음에 절대 부등식은 이런 녀석이지 뭐. 무엇을 대입하든 식이 성립하지. 이런 게 절대 부등식이다. 그러면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게 얘일 거 아니야, 그지? 절대 부등식에 사용되는 게 개념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뭐, 그치? 2개. 첫 번째 거 해보자. 산술, 기하, 절대 부등식. 자, 일단 산술, 기하, 절대 부등식은 언제 사용할 수 있다? 자, 얘부터 접근 한번 해보자. 산술 평균이 A와 B를 더해서 얼마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기하 평균은? 곱해서 양의 제곱근 붙인 거, 그지? 됐어? 한번 해볼게.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예시를 한번 잡아줄 건데, 쌤이 3이랑 마이너스 2랑 했던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자리는 2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루트 얼마 나와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허수지. 실수랑 허수랑 대소관계 논할 수 있어? 여기 자체가 부등식 파트라 허수는 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음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다. 그럼 둘 다 음수를 사용을 했다고 쳐보자, 알겠지? 그럼 여기는 반드시 부호가 뭐니? 마이너스 음수지, 여기는. 플러스. 양수지, 그지? 이거는 언제나 오른쪽이 클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부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클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논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사용되는 그 적용되는 수 A와 B를 모두 어떤 수로만 하겠다고? 양수일 때 절대 부등식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다. 자, 첫 번째는 뭘로 한번 해볼 거냐면 둘 중에 누가 크고 작은지를 보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연산에 관한 걸로 한번 해보자, 알겠지? 이 자리를 A라 하고 이 자리를 B라고 해서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결과물 보고 생각 한번 해볼게. 해보자. A를 제곱해주면 4분의 A 제곱 2AB 플러스 B 제곱일 거고 B 제곱은 AB 됐겠지? 를 뭐 하겠다? 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다시 전체 4분의 될 거고 분자는 4분의 마이너스 4AB지? 얘와 동량 계산된다, 그치? 뭐만 남았다? A 제곱 마이너스 2AB.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치? 인수분해 가능하다, 그치? 분모 2 분자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0보다 값이 어떻다? 크거나 같지. 실수 제곱한 거니까, 그지? 그러면 A와 B의 제곱 중에서 A 제곱이 더 크거나 같다 이거지. 근데 사용된 A와 B가 모두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더 어떻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은데 이 등호가 만들어지려면 0대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A와 B가 어찌 되면 된다? 같으면 0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이 더 크겠지만 사용되는 A와 B가 같은 수에 대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그 중에서 같이 나올 거여서 그때 등호가 성립하게 될 거고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도 등호가 성립할 때 그 순간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됐어? 그러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조건을 했지만 실제로 산술기하 문제의 접근을 보면 언제 갑자기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되는지가 관건이었거든. 그래서 그 팁이 2개밖에 없었어. 합과 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합이 어떨 때? 일정할 때. 그러면 곱에 무엇이 나온다? 최대가 나온다. 부등식을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자, 일단은 산술기하를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식을 좀 바꿔서 A와 B가 2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로 사용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자, 읽어보면 합이 어떻다? 여기가 그냥 10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알겠지? 그러면 이 값이 10보다 이하니까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형태를 알겠어. 여기가 상수여야 된다고 일단. 얘가 수여야 2로 나누고 양변 제곱해서 곱의 최대가 나올 거 아니야. 방향성이 그렇잖아. 그래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가 형태가 나올 거니까 문제 표현에서 식으로 나타내봤더니 합이 얼마더라라고 상수로 준 꼴이고 그리고 나서 곱의 범위를 물어볼 때가 일반적으로 최대를 물어보게 될 거라고. 됐어. 두 번째는 곱이 어떨 때? 곱이 일정. 곱이 또 일정해야 되겠지, 그지? 곱이 일정하면 합의 무엇이 나온다? 최소. 최소가 나오게 될 거라고. 자, 그럼 산술기의 표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해볼게. 자, 이 산술기하에서 나오는 이 증명 과정이 있잖아, 그지? 이거를 쌤이 도형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형 파트로 증명도 잠깐 해볼게, 알겠지? 알겠어? 한번 해볼게. 자, 원에서 여기가 중심, 그리고 여기 길이를 A라 표현하고 여기 길이를 P라 표현하면은 원이 탄생을 했으니까 길이가 양수 표현해도 괜찮지. 되지? 자, 이 원의 반지름 길이 얼마지? 이거 중심이다. 이건 지름이고 2분의 A 플러스 얘가 반지름 길이 맞지? 그렇지? 그럼 반지름 길이 한번 나타내 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기준점 여기를 A라고 잡지 뭐. A에서 수선으로 올라간 이 점을 B라고 잡을게. 됐어? 그때 B와 지름의 양 끝점 PQ라고 설정해서 P와 B 연결을 하고 B와 Q 연결을 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반지름을 표기를 할 건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B와 연결을 하면 얘가 반지름이네. 그치? 됐니? 자, 형규야, 너 여기 높이 구할 수 있다. 그지? 현재. 맞아? 높이 계산은 뭐지? 아니네. 자. 직가삼각형 수선의 발 A, B, C, X, Y, H 이게 닮은 공식 몇 개 있더라? 4개 있더라.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볼래? BC의 곱이랑 AH랑 어떻다? 같다. 이거 왜 같은 줄 알겠어? 이 삼각형 넓이 측정할 때 B 곱하기 C 절반 할 거고 A 곱하기 H 절반 할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있고, 그지? 또 여기서 제곱하는 애들이 누구였지? C와 H와 B는 모두 제곱한다. C 제곱은 그러니까 솔직히 너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다. 뭘 대답할지 모르겠지. C 제곱은 XA, B 제곱은 YA, H 제곱은 XY. 여기에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보네, 그치? 이 중2 거야. 근데 너무 많이 쓰이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일단.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알겠어? 기억은 못했지만. 왜 성립하는지는 알겠어? 이 공식을 뭘로 유도하지? 너 왜 되는지는 안다면서.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다 그지? 여기 O라는 각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 X라고 표기했거든. OX 합은 몇 도? 90도. 그럼 여기 다시 5가 되고 여기는 X가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직각 삼각형 모두 몇 개 있어? 3개 있다 그지? 맞아? 이때 빗변 그리고 O가 바라보는 변, X가 바라보는 변을 읽어주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얼마야? B. O가 바라보는 변은? X가 바라보는 변은? H 그럼 여기도 순서대로 읽어볼래? 길이를? C H X 좋아. 그러면 작은부터 다시 했을 때 B 대 Y 대 H라는 이 B가 그치? 여기서도 읽어볼까? C 대 C 대 H 대 H 대 X 전체 삼각형에서 A 대 A 대 B 대 B 대 C 이 B가 언제나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치? 알겠어? 이해되는 거 맞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 B 대 Y는 여기서 누구다? A 대 B B 대 Y는 A 대 B다. 외항곱 B 제곱은 AY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제곱하면 얘 곱하기 전체 이렇게 되고 여기 C 제곱하면 X 곱하기 전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H 제곱은 XY 곱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겠어. 원주가 직각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누구 제곱? 높이 높이 제곱은 누구 곱한 거다? A B AB 곱한 거지. 그 높이 H는 뭐가 된다? 루트 A 루트 AB가 된다 이거지. 맞아. 확인해보자. 이 반지름 R과 높이였던 루트 AB와 눈으로 직관적으로 딱 보면 얘가 반지름 길이고 얘가 높이잖아 그지? 그럼 이 도형에서 반드시 누가 더 길이가 길겠어? 반지름 더 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왼쪽이 크다.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는 크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같아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수선의 길이를 옮기면 되지 않을까? 이 수선의 위치가 A 포인트가 여기 와서 수선 길이 얘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A라는 점 점점 원의 중심 옮기면 이 수선의 길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다가 최대 얼마 되겠니? 최대 단지름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이 A가 중심으로 갔다는 얘기는 PA 길이와 QA 길이가 어떻게 되는 얘기야?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등호를 성립하게 하려면 PA와 QA를 같게끔 할 거니까 A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이거지. 대수로도 볼 수 있고 기하라도 볼 수 있다고. 자, 거기 문제 보면 AB 모두 뭐다? 양수 양수. 조건에서 하나 더. 2A 플러스 몇 B? 3B 가 얼마다? 1대. 질문은? A B의 최대값 AB 곱의 최대값 물어본 거지. 맞지? 그리고 또? 그때의 무엇? A B의 값을 A의 값과 B는 어찌 됩니까? 이거지. B는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좋아. 일단 된 거지. 나타내는 거. AB 구하면 되는 거 하잖아. 이건 알파, 얘는 베타래. 다다 그래,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이 문장을 그냥 좀 낯설게 한번 읽어보자, 알겠지? 자, 봐봐. AB 모두 양수래. 2A와 3B가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에 순서상 암흑을 한번 얘기해 볼래? 얼마 콤마 얼마 되면 이게 성립하는지. 2,2 틀리진 않았어, 그치? 2,2가 되면 되는 거지. 또
5, 좀 아쉽지 않나? 4, 3분의 2. 그렇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가 참 장난 아니게 많을 거라는 게 보이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렇게 수많이 나오는 해들 중에서 둘이 단순히 딱 곱했을 때가 결과도 많지 않을까? 곱하면 여기 얼마? 4. 여기는 3분의 8. 곱한 결과도 종류가 진짜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가장 크게 되는 순간이 어차피 올 거 아니야. 그럼 그때 A와 B는 뭐겠냐? 이런 느낌이거든, 일단. 됐어? 근데 이거를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번 봐주면, 자,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합한 결과가 10으로 일정한 거네, 그지? 맞지? 어차피 문자가 포함된 게 합해졌잖아요, 그지? 그러면 곱이 물어본 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산술계 표현이 됐다 이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 식에서 산술계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되니? 10은 2a와 몇 b를 더한 거다? 3b. 그러면 산술계 쓸 수 있지, 여기서. 2배 하고 루트 얼마? AB. 아니라고. 산술 기하에 사용되는 게 이 녀석이잖아, 그지? 그래, 이것 자체가 큰 문자, 작은 문자가 된 거다, 지금. 여기 뭐 들어간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으로 바꿀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로 나눠졌을 때 얼마? 2로 나누면 이제 얘는 필요 없잖아, 그지? 5 이하다 루트 6ab가 됐어? 그럼 25보다 이하겠네, 그지? 6ab가, 그지? 그럼 ab 곱의 최대는 얼마? 6분의 25가 되겠지. 그럼 언제 또 얘가 되냐 이거잖아, 그지? 산술계가 사용되는 게 a와 b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2a와 3b가 산술계가 사용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최대가 나와주려면 2a와 3b가 어떨 때라고? 최소. 아니. 서로. 둘이 같을 때잖아, 그치? 이렇게 접근이 되잖아. 근데 이게 파헤치면 이런 느낌이긴 하잖아, 그치? 이미 우린 결론을 알고 있어. 2a와 3b가 같을 때 이 곱의 최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봐봐봐. 둘이 더해서 10이지. 그럼 둘이 같을 때란 얘기는 여기가 얼마일 때? 5, 여기도. 5, 바로 직권을 찾는 거라고. 그럼 A는 얼마일 때야? 2분의 5. B는? 3분의 5. 둘이 곱해봐. 6분의 20. 그래, 그렇게 된다고. 이 수많은 해들 중에서 2분의 5, 3분의 5라는 A, B 순서가 있을 거잖아. 이때 그 곱한 결과가 6분의 2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안 해봐도 그렇지? 언제든지 이미 다 보인다 이거라고. 됐어? 같을 때가 중요한 거니까 이미 같으면 둘 다 5, 5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A와 B가 같은 게 아니다. 산술계에 사용된 애들이 같아야 되는 거지 지금. 자, X, Y가 또 둘 다 양수란 조건을 줬다. 형님 그 식 한번 풀러볼까? X 플러스 Y분의 4. 4Y 플러스 X분의 X분의 1. 자, 그 지난번 강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잠깐 대칭식이라는 게 있었거든. 대칭식이라는 것이 X의 Y, Y의 X 대입했을 때 식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지? 그럴 때는 전개하지 않고 각각의 산술계를 써도 된다 그랬다. 근데 지금은 XY를 바꾸면 식이 서로 어때? 다르지? 읽어봐봐. Y 플러스 X분의 4, 4X 플러스 Y분의 1 하면 처음 식과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시간에 현재 곱하기 꼴이긴 하지만 대칭식이 무조건 아닌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 전개해서 풀어야지, 뭐. 대칭식일 때는 전개하지 않고 풀어도 답이 똑같은 결과 나올 거라고. 그럼 전개를 하자. 천천히 전개해봐. 4x 자, 이렇게 했으면 앞에 거 곱했으니까 뒤에 거 곱하지 알겠지? 플러스 xy분의 4와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1, 뒤에 거 앞에 거 16 이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응? 그러면 전체 식은 17 그리고 4xy, xy분의 4 된 거지, 지금. 그러면 여기 17의 녀석은 그냥 여기 식에 따라다니는 것 뿐이잖아. 그럼 산술기야 대상은 4xy와 xy분의 4가 산술기의 대상이 된다, 이거다. 자, 산술기의 대상인데 합의 물어본 거잖아, 그지? 맞아. 이거에 뭘 물어봤다고? 이 식의 이 값의 질문지 있잖아? 뭘 물어봤어? 자, 무엇의 최소 물어봤다. 결론은 합의 최소 물어본 거다. 합의 최소 전제 조건이 뭐였지? 곱이 일정해야 되겠지. 합이 일정해야 곱의 최대가 나오고 곱이 일정이 합의 최소였잖아. 산술기의 형태가. 형, 딱 얘를 읽어볼래? x가 4보다 크거나 그렇게 읽은 거잖아, 그지? 의미를 부여하면 x의 최소는 4다, 그치? 여기는 의미로 읽어볼까? y의 최대는 마이너스 5다. 그치? 의미로 읽어볼래? a 플러스 b의 최소는 2루트 ab다. 그치? 반대로 2루트 ab의 최대는 a 플러스 b다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문자가 되면 안 되고 이 값이 여기 4와 마이너스 5처럼 숫자여야 된다고.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합이고 여기가 곱자리잖아, 그지? 합한 결과가 7이다 하면 이건 7보다 이하고, 그지? 곱한 자리 이 녀석이 25다 그러면 여기 계산은 얼마니? 그지? 합은 10보다 이상인 거지. 합의 최소가 얼마다? 그치? 그래서 곱이 일정하다는 말이 곱이 숫자라는 얘기다, 지금. 합이 뭐이거나 일정하거나 또는 곱이 다시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해야 돼. 여기가 숫자거나 여기가 숫자여야 된다고. 한쪽이 어차피 형제 봐봐. 얘가 수지. 그럼 얘는 문자일 거고 얘가 숫자잖아, 그지? 그럼 얘는 문자가 남아있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합이 얼마다 적혀져 있는 여기 봐봐. 합한 게 뭐로 돼 있니? 10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합이 10으로 일정해졌잖아? 근데 합해서 10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겠지. 그래서 곱이 결정이 안 난 거야, 지금. 그래서 곱의 최대인 순간만 물어볼 거지. 그러니까 합이 숫자이면 곱의 최대가 결정나고 곱이 수로 일정해지면 합의 최소가 결정나는 거지. 됐어? 그럼 이 표현 그대로 여기 와봐. 무엇의 최소 물어봤다. 합의 최소. 합의 최소 물어봤잖아, 그지? 이걸 어떻게 알아? XY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그치? 합의 최소 물어본 거잖아, 그지? 맞아. 물어본 건 이렇잖아. 맞니? 이 합의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게 뭐냐 물어봐서 여기가 변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일정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일정해야 돼? 곱이 일정하면 되는 거지. 여기 네모와 여기 네모를 곱해보자.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니? 16. 일정하네. 그치? 그럼 얘네 둘 다 얼마일 때야? 4. 4겠지. 너가 4고 너도 4. 너 4 되려면 XY 얼마 되면 돼? XY 1. 1. 여기 XY도 1. 1. 그럼 둘 다 4, 4 되네. 그치? 이해됐어. 여기 17은 따라다니는 거라고 그랬고, 그지? 아무튼 이 녀석의 최소가 곱이 일정할 때였지. 그 곱이 얼마였다고? 곱한 거. 너랑 곱한 거. 16. 16이잖아, 그지? 그 16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 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가 얼마다? 8 된다고. 근데 이미 알고 있잖아? 너랑 4일 때가 가장 작다 이거지. 그래서 4 더해서 8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됐니? 이거를 이제 형태를 바꿔보면 이렇게 돼. 17은 그냥 따라다니고, 이 루트 됐어? 여기 합이니까 그지? 여기가 곱이 오면 되잖아. 곱 첫 번째는 4xy 오면 되고, 여기는 xy분의 4 오면 되는 거 맞지? 이 산술 평균, 여기 기하 평균이잖아. 이 형태가. 이 곱해서 상수가 되는 걸 관찰해야 된다. 없어질 거고, 그지? 실제로 계산해도 17 플러스 얼마 된다? 8 되겠지, 그지? 전체 최소는 얼마? 25. 이거의 전체 최소는 25 이렇게 확인한다. 언제 최소 25 나오지? XY가 XY가 얼마일 때? 1. 1일 때. 얘만 만족하면 된다고. 곱해서 1만 되면 돼. X 2분의 1, Y 2. 그대로 대입해도 똑같이 25 나올 거라고. 그 얘기인 거다.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조건에서 문제 X 플러스 1분의 4. 4의 무슨 값? 최소. 최소 물어봤고, 그리고 그때의 X 이렇게 질문했나? 해보자. 합의 무엇? 최소. 물어봤다 그지? 합의 최소 물어봤으니까 필요한 조건은 곱이 어찌 돼야 한다? 일정해야 돼. 그러면 합하는 이 두 대상을 곱했을 때 일정하면 되는데, 얘는 곱하면 일정한데, 그치? 얘는 곱하면 일정하지 않네, 그치? 어찌 해야 될까? 곱해서 일정하게 바꿔주면 되지, 뭐. 여기 분모가 x 플러스 1이지. 여기가 x에서 문제잖아, 그치? 얘를 뭘로 고쳐주면 되겠어? X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고쳐주면 돼, 이게. 근데 문제랑 식이 다르지? 뒤에 뭐 있으면 될까? 됐다. 됐지? 그럼 산술계제 쓰자. 이 루트 합의 최소 곱 일정, 그지? 이 자리가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4 됐을 거 아니야? 뒤에 뭐 있어야 돼? 그지? 마이너스를 따라 있으면 최소 끝났네, 그치? 여기 얼마다? 2루트 4니까 얼마지? 4. 4.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아무튼 최소 얼마 나왔다? 최소값 3 나왔다. 그때 x 물어봤네, 그지? 같을 때라 그랬잖아, 그지?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은 이 식을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산술계에 사용된 두 녀석을 보면 얘네 둘이가 산술계에 사용된 애잖아.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같은 것의 합이 얼마다? 같은 것끼리 합했더니 얼마 나온다?
4지. 둘 다 얼마? 그지? 너도 2고 너도 2란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럼 x는 얼마일 때? 자, 코시 절대부등식 a, b, x, y가 모두 이제 실수. 식 한번 불러볼래? 안 돼. 너한테 있는지 물어보잖아.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by 제곱 이렇게 된다고. 자, 일단 여기서 등호 중요하긴 해교야. 등호 언제 성립한다? A 대 B의 비율과 X 대 Y의 비율이 같을 때 해도 되고, 분수로 표현해도 괜찮다. A분의 X 대 B분의 Y 얘가 성립해도 되고, 어차피 변형식 다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얘는 결론적으로 B가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다. 알겠니? 그럼 평균 다시 봐봐. 아까 우리 산술기 할 때는 왜 산술 평균이 더 크거나 같은지를 도형도 하고 시로도 해봤잖아. 그지? 그럼 코시도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왜 언제나 왼쪽이 크거나 같은지를 보일 거잖아. 그치? 알겠어? 그거를 얘도 그냥 대수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알겠지? 조금 어려워. 조금. 알겠어? 이게 왜 말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써먹을 거 아니야. 한다. A, B, X, Y, T가 모두 실수다. 자, 실수가 갖고 있는 성질 딱 하나 있어. 실수의 특징.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지금부터 이것만 쓸 거야. 알겠지? 한번 해볼게. A, T 플러스 X 실수지. BT 플러스 Y 실수지. 실수를 제곱하고 더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으니까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확인됐다. 그지? 전개하자. T에 대해서 내림차도 정리할 거야. A제곱 플러스 B 에 T제곱 플러스 2배의 AX 플러스 BY의 T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 0보다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T에 관한 2차식으로 관찰했을 때 이 자리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이 아니면 부호는 뭐야? 양수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A, B가 모두 0이 아니라고 잡았을 때 알겠지? 근데 얘는 의미가 없는 게 실수로 잡았지만 A와 B가 모두 0이면 이 자리 0이고 얘도 0인 거니까 어차피 같아지는 거잖아. 알겠어? 0은 0일 거니까, 그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얘가 0 되는 케이스 제외하고 나머지 양수가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양수면 T에 관해서 몇 차 함수가 된다?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0보다 이상이란 말은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접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접할 때는 판별식 0일 거고 만나지 않을 때는 작다.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 이하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개수가 짝수다. 4분의 D 하면 되겠네. 그치? 불러보자. AX 플러스 BY 제곱 마이너스 X제곱 A제곱 B제곱 하고 이게 AC잖아. 그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작거나. 그럼 여기 마이너스부터 이 자리가 어떻게 되면 돼? 이 항 되면 그냥 이 꼴이 되는 거지. 이제 쓸 수 있다고. x와 y의 제곱의 합이 얼마? 4. 4. 또 조건. x 플러스 2y의 최대 물어봤지, 그지? 지금 형태에서 산술계를 쓸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 왜 못 쓸까, 산술계를? 이 문제를 산술기하를 못 쓰는 이유. 어제 합의 최대 물어봤잖아, 그지? 보통은 합의 최소겠지만, 못 쓰는 이유. 곱이 일정 아니었어. 곱이 일정 안 써도 되고 또, 그건 팁이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는 대전제가 뭐였어? 실수. 다시 생각해 볼래? 또 산술기하 평균 절대부등식 사용되는 이 A와 B가 조건이 뭐일 때였어? 양수. 그지? 양수잖아, 그지? 여기 허수가 오면 안 되기도 하고 음수, 양수 어차피 얘가 커질 거니까, 그치? 양수만 다루는 거잖아, 산술기하는. 근데 여기는 조건이 뭘 사용했어? 실수 사용했지, 그지? 그리고 제곱의 합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거지. 그리고 1차시 x 플러스 2y가 이 자리인 거지. 그럼 너 여기만 채우면 되는 거 맞지? 채워보자. A제곱. 자, B제곱. 형님 다시 천천히 해보자. 너 얘가 얘라는 건 알고 있겠어? 알 수 있지. 여기 읽어볼래? X 플러스 2Y. 여기 읽어볼래? AX 플러스 BY. 그럼 얘네들이 비교했을 때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지.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얼마야? 1. B는? 그래, 이제 A제곱이 아니지. 수를 쓰는 거잖아. 불러보자. 그래. 5 곱하기 여기는 4 크거나 같다. 물어보는 식은 이 녀석의 제곱, 그지? 여기 얼마? 20. 제곱해서 20이니까 x 플러스 2y의 범위는 그러니까 x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 2차 부등식이잖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의 안쪽이 되는 거지. 이상 이하였잖아. 그럼 얘도 똑같지 뭐. 제곱이 이것보다 이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최대는 얼마 된다? 됐니?